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범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강화도 조약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 조선이 근대에 와서 처음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 나라문을 열었던 강화도 조약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지난 강좌에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렇죠.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나라문을 닫았다가 일어났던 사건들,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정리했었는데, 이렇게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펼치던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한 지 10년 만에 권력에서 물러나게 돼요. 운현궁이라는 곳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제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를 하게 되죠. 12살의 왕이 되었다가 10년 동안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권력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었던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왕비였던 명성황후 민씨와 함께 정치를, 국정을 운영해 나갔는데, 이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강화도 조약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강화도에서 우리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부릅니다. 일본한테 나라문을 연 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일본하고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고 나라문을 열었냐 이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 바로 1년 전에 1875년에 운유호 사건이라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 조선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이미 미국한테 나라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근대 문물을 쭉쭉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 있었던 근대화 운동을 그러다 보니까 운요라는 일본 배도 당연히 서양 배랑 유사했겠죠. 그 운요가 우리나라에 접근을 했습니다. 서해 바다에. 그리고 당연히 우리 조선은요, 운요라는 일본 배가 우리나라 해안에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포격을 하면서 대응을 했겠죠. 이거를 구실로 일본이요, 1876년에 강화도로 수천 명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된 게 강화도 조약인데,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운요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조선에서는 이제 신헌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강화도 연무당이라는 데서 일본 구로다라는 대표와 한 보름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게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의미는요, 우리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의가 있어요. 근대에 와서 제일 처음 조약을 체결하고 나라문을 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의의도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가 교류하기 위해서 조약을 체결한 건데, 일본 쪽한테 유리하게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지 조약의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조선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 너거는 자주 독립국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구는 일본 애들이 강화도 조약서 그 조문에다가 왜 집어넣었을까? 이것까지 이제 분석이 가능해야죠.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조선은요, 중국을 섬겼지 않습니까? 4대.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는요, 우리 조선의 나라문을 열려고 할 때 청나라가 개입하는 게 조금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자주 독립국임을 강조함으로써 청나라를 견제하고자 했던 게 일본의 목적입니다. 되시겠죠? 부산을 포함해서 2개의 항구를 더 열어라 이럽니다. 그래서 부산포 있고요. 그리고 그 2개의 항구가 어디냐면 원산과 인천인 거죠.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3개의 항구를 열었던 게 강화도 조약됩니다. 그러면 왜 부산, 원산, 인천일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포항도 있고, 뭐 여수도 있고, 목포도 있는데, 군산도 있고, 왜 부산, 원산, 인천일까? 부산은요, 가깝지 않습니까? 일본과.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본은 그대로 개항지로 뒀다는 것이고, 원산에다가 개항을 시킨 이유는요, 일본은요, 우리 조선을 장악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을 장악하고요, 러시아랑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게
일본의 목적이에요. 원산을 군사적 기지로 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서 원산을 개항시켰고요. 그리고 인천이죠. 인천을 개항시킨 목적은 뭐냐? 인천은 우리 조선의 왕이 살고 있는 궁궐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느낌 오시죠? 자, 우리 조선의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을 개항시킨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 조선의 바다를요, 일본이 자유롭게 측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랍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해양 자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바다,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물기를 미리 익혀놓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안 측량권을 가져감으로써 경제적인 침범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권리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거. 일본은 3개의 항구를 개항시키고 이 개항지에서 심리까지는 일본인들이 머무르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조선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이 대립과 갈등을 빚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인이 우리 조선인들을 상대로 때리거나 또는 죽이거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조선이 그 일본인을 재판하는 게 아니고 일본 영사가 재판하겠다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영사재판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해안 측량권 또는 영사재판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재판을 하겠대요. 누가 봐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치해법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 흥선대원군 때부터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의해서 나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집적됐었죠. 다 막아냈죠. 그런데 일본한테 나라 문을 빡 하고 열었습니다. 나머지 주변 국가들 우리하고도 나라 문 열자, 우리하고도 나라 문 열자 이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할 거 없이 강화도 조약 이후로 차례로 나라 문을 열게 되면서 우리 조선은 강대국들과는 다 교류를 하면서 나라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강화도 조약인 거죠.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강좌에서는 나라 문을 열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